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많이 먹고 운동도 딱히 안 하는데 살이 안 쪄. 근데 나는 별로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살이 뒤룩뒤룩 찌고, 그리고 나트륨에 취약한 체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퉁퉁 붓거든요. 이런 체질이 마치 먹방 유튜버 분들처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냐 겁니다. 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수상한 관련 논문입니다. 이거 참고 안 하시면 너무 손해예요. 연결 다이어트. 살 빠지는 TV, 다이어트 도와주는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어디서도 못 들어본 내용들 설명드릴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요. 남은 인생 다이어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중요한 정보들이거든요.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장 상태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셨죠? 소화의 마지막 과정이 결국에 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무조건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이어트 하기 전에 꼭 디톡스 먼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디톡스라는 게 다를 게 아니라 변비가 있으면 변비를 해결하고 설사가 있으면 설사를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 가지의 일시적인 방법, 한 가지의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시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변비가 있으시면은 시중에 유산균 사셔서 식후에 한 포씩, 매일 3포씩 식후에 드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일시적인 방법일까요? 제가 유산균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유산균을 드시면 유산균의 어떤 성분 자체가 장을 활성화시켜서 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유산균을 드시면 변이 나오는 건 유산균이 죽어서 유산균 시체가 그냥 변이 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장에 유익균이라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아군이 있고요. 유해균이라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은 이 유익균을 도와주는 보충병이에요. 문제는 이 보충병이 되게 약하다는 겁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3일 정도면 체내에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 죽은 유산균의 시체들이 그냥 대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많이 드신다면 장이 건강해서 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유산균을 먹어서 유산균을 내보내는 과정이 그냥 대변 배출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는 변비 없는데 유산균 먹어야 되나요? 라고 누가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요,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냐면요, 유산균이 아니라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유익균의 숫자 어떻게 늘릴까요? 유익균의 먹이를 꾸준히 섭취해 주셔야 돼요. 유익균의 먹이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현미, 귀리 같은 좀 비정제 탄수화물.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색 채소들. 얘네들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채소 많이 먹고 현미쌀, 오트밀 많이 먹으면 무작정 체질이 바뀔까요? 살 빠지는 체질로 바뀔까요? 이런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많이 먹고 운동도 딱히 안 하는데 살이 안 쪄. 근데 나는 별로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살이 뒤룩뒤룩 찌고, 그리고 나트륨에 취약한 체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퉁퉁 붓거든요. 이런 체질이 마치 먹방 유튜버 분들처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 제가 해결책을 드릴게요. 조금만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하면은 호흡기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면역 기능의 70% 장에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소장 점막층에는 타입 정션이라고 불리는 면역 구조가 있어요. 이 타입 정션은 마치 밀가루 체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같은 성분이 소장 점막으로 들어오면은 이 타입 정션의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타입 정션을 확 열면서 물대포를 확 쏴댑니다. 나가 하는 거죠. 이 물대포가 바로 설사입니다. 그런데 밀가루 장에 이렇게 안 좋을까요? 밀가루뿐만 아니라 이 타입 정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 들어오면 체를 열어서 물대포를 발사하곤 하거든요. 따라서 본인 체질을 알고 본인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아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체질의 음식을 먹는 걸 가장 중요한데, 각자 체질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앞으로 이 채널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채널은 작으니까요. 구독을 안 누르시면 다시 못 만나 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드시고 밀가루, 글루텐 피해주시면 결국에 본인 체질에서 정말 좋은 다이어트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남이랑 비교할 필요 없이 본인의 건강 행복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장의 건강 상태는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브레인 액시스라고 불리는 장 뇌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의 상태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행복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리듬입니다. 신체 리듬. 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무려 수상한 서카디안 리듬 관련 논문입니다. 이거 참고 안 하시면 너무 손해예요. 보통요, 논문이 나오죠. 실제 임상의료에 연결, 적용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5년이 걸리고요. 20년이 넘게도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 임상의료 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릴게요. 사실 좀 어려운 논문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겠습니다. 자, 블루라이트 들어보셨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블루라이트 몸에 안 좋을까요? 정답은 몸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입니다. 우리 몸에는 사실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대충 24시간에 가까운 리듬을 스스로 인지하고 규칙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리듬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살 때 콜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도 좀 리듬을 잘 타게 되고, 다이어트에 좋은 호르몬은 많이 나오고 안 좋은 호르몬들은 적게 나오면서 우리가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람 시계를 발명하게 된 게 산업혁명 즈음인데, 알람 시계가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잤어요. 시간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시간을 인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빛의 종류입니다. 우리 눈 안쪽에 어떤 구조가 있어서 파란 빛을 받으면요, 이게 지금 낮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반면에 주황색 계열의 빛을 받으면은 지금 밤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감고 있는 도중에도 눈 안쪽으로 블루라이트가, 바깥 태양빛 블루라이트가 들어오면 아침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 블루라이트를 이제는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하다 보면은 야간에 눈에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면 우리 몸 자체가 지금 낮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돼서 그런 신체 리듬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체 리듬이 깨진 만큼 호르몬 리듬도 깨지게 되겠죠. 호르몬 리듬이 깨지면 다이어트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따라서 스마트폰에 보면 편안하게 화면 보기 기능이 있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오후 6시 이후에는 무조건 누르고 활성화한 상태로 핸드폰을 보시더라도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주간, 낮에는 블루라이트 마음껏 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아침에 쐬는 햇빛에도 블루라이트가 있어요. 몸의 시계를 잘 맞추기 위한 방법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소화 관련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뭔가를 먹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걸 몸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뭘 먹어야, 밥을 얼만큼 먹어야 인슐린이 작동을 할까요? 정답은 물 한 잔만 마셔도 인슐린이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 전에 바빠서 밥을 못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물 한 잔이라도 반드시 드시고 출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무시기 전 5시간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주세요. 그게 이제 저녁에 잠이 들 준비가 되었다는 소화기에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하게 되게 됩니다. 사실 취침 전 6시간 이거든요, 논문적으로는. 근데 너무 공복이 길어지면 가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시간으로 임의로 조금 줄여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자정쯤에 주무신다고, 12시에 주무신다고 하면은 최소한 7시에는 저녁을 좀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변비가 있다면 유산균을 드시고 근본적으로는 식이섬유 많은 녹색 채소와 그다음에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자. 두 번째, 밀가루를 멀리하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자. 그러면 장 뇌축에 의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에 좋은 호르몬은 많이 분비되고 다이어트에 안 좋은 호르몬은 적게 분비되면서 무조건 살이 빠진다. 그리고 체질을 알려면 구독을 하자. 세 번째, 야간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생활을 시작하며 취침 시간 5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자.